자, 1학년 학습지 7 내용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순서쌍과 좌표라는 건데요. 순서쌍은 처음 들어보죠? 좌표라는 건 사실 우리 중간고사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어디서 좌표 내용이 나왔냐? 자, 여기 수직선에서 좌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좌표 수직선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 자, 예로 들자면 체크 문제 1번 봅시다. 문제 1번 보니까 수직선이 나와 있어요. 수직선은 수를 어떤 직선상에 놓은 것인데 보통 수직선은 출발점이 어디냐? 자, 0이죠. 출발점 0으로 해서 예를 들면 B. 자, B가 나타내는 숫자 얼마인가요? 자, 1이죠. 그죠? B가 나타내는 숫자 1. 자, 이런 B가 나타내는 숫자 1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B가 1이라는 값을 가진다 해서 B 옆에 괄호에서 그 B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는 겁니다. 자, 이 B에 해당하는 숫자, 이 수를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좌표라고 할 겁니다. 자, 이거 배웠습니다. 자, 수직선이 한 점에 대응하는 수에 대한 것은 좌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점 P의 뭐가 A냐? 좌표가 자, P에 해당하는 숫자가 A일 때, 자, 기호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그 점의 이름. 자, 아까 이 점은 이름이 B였죠. 하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는 1이었다. 자, 그러면 점의 이름, 괄호하고 그 안에 좌표를 넣으면 되겠다. 숫자를 넣으면 되겠다. 따라서 P의 좌표가 A다. P에 해당하는 숫자가 A다 하면 P 옆에 괄호하고 그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쉽죠? 자, 점 옆에 괄호해서 숫자 넣으면 되겠다. 체크해서 자, B 좌표를 한번 찾아봤죠. 자, B의 좌표를 기호로 표현하면 아까 한 것처럼 B 옆에 괄호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 1을 넣으면 됩니다. 자, A와 C는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고요. 자, 2번. 자, 2번은 P, Q, R, S라는 4개의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제일 쉬운 거를 선생님이 해버려야지. 자, 여러분은 나머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S보다 R이 더 쉽네요. 자, R은 좌표가 얼마? 0이네요. 자, 0은 여기 있네. 자, 출발점이 R이네요. 따라서 여기를 R이라고 표시하면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게 되죠. 자, 0이라는 좌표에 해당하는 이 점의 이름을 R이라고 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 위의 점을 나타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수직선 위의 점은 오른쪽과 왼쪽 위에는 나타낼 수 있는 점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점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점은 수직선 위의 점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점이 어떻게 구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냐? 자, 보통 평면은 지도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지도를 보니까 선생님 서울랜드 놀러가서 찍은 지도인데요. 보니까 오른쪽 왼쪽에 지도의 오른쪽 왼쪽에 놀이 기구들이 이름이 써 있고요. 자, 선생님은 뭘 찾고 싶냐면 자동차끼리 부딪히는 그 놀이기구인 카트라이더 범퍼를 찾고 싶어요. 자, 카트라이더 범퍼 보니까 오른쪽에 선생님이 노란색 박스로 해놨죠. 앞에 보니까 뭐가 써있네? G14? 이게 뭘까? 자, 지도상에 보면 G14라는 게 있나요? 자, 이 안에는 없어요. 그럼 지도 밖을 보니까 자, G가 왼쪽과 오른쪽에 잘 보니 G가 있네. G가 있고요. 자, 14는 어디서 났을까? 지도의 위 아래에 보니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고 14가 있어요. 자, 그럼 G14 카트라이더 어디란 얘기일까? G가 좌우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G끼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자를 대고 긋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4끼리 연결. 자, 14끼리 이렇게 연결해 보자. 아, 그럼 카트라이더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자, 괜히 연결한 게 아니겠지? 두 개가 아마 만나는 이쪽 부분에 있을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일일이 지도상에 다 모든 놀이기구 이름을 적어 놓으면 지도를 살펴보기 힘들겠죠. 글씨가 너무 많아서 더 헷갈릴 거예요. 자,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지도상에 어떤 기준을 잡아서 가로, 세로의 기준을 잡아서 그 두 개의 가로, 세로 값을 이용해서 평면상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G14가 의미하는 것은 자, 위로 G만큼 올라가서 그 다음 14만큼 가로로 움직여서 도착해라.
이런 뜻이겠죠, 아마. 수직선과 달리 평면 위의 점은 좌우뿐 아니라 위아래에도 값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좌우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좌우 위아래를 나타내는 아까 전에 가로, 세로에 있었던 알파벳과 숫자를 따라서 지금 선생님이 수직선을 수직으로 만나도록 90도로 만나도록 이렇게 그려놨어요. 빨간색으로. 가로에도 수직선, 세로에도 수직선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크게 할 거고요. 수직선이니까 이제 알파벳 빼고 숫자를 넣을 거예요. 자, 같은 간격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값을 넣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선도 마찬가지. 가로선 원래 오른쪽으로 가서 숫자 커져 1, 2, 3, 4 이런 식으로 커지도록 수직선 두 개를 만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자, G끼리 연결한 G 14에 해당하는 거는 자, 숫자로 보면 오른쪽으로 14칸 이동해서 14까지 이동해서 위로 A, B, C, D, E, F, G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칸수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다는 걸 나타내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G14라고 하듯이 숫자 자, 가로로 몇 칸, 세로로 몇 칸 움직였는지로 좌표를 표시하면 되겠다. 자, 그것을 이렇게 괄호 안에 두 점으로 나타낼게요. 앞으로는 가로의 값, 콤마, 세로의 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좌표를. 자, 실제로 어떤 예를 들어볼까? 문제 2번 체크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원래 출발점이 어디죠? 수직선 원래 출발점이 자, 0이죠. 0. 자, 0인 점 똑같습니다. 평면도 자, 0인 점을 출발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좌표를 어떻게 한다고 했냐? 가로, 콤마, 세로로 한댔죠. 자, 어떤 점이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자, 쌤은 A를 해볼게요. 자, 원점에서 A로 갈 때 가로로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냐? 자, 오른쪽, 왼쪽 어디?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몇 칸? 2칸. 그럼 가로가 왼쪽 2칸이니까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원래 수직선에서 왼쪽은 마이너스를 가리키죠. 자, 마이너스 2, 쉼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에 도착하려면 어디로 또 가야 돼요? 세로로는 위로 가야 되죠. 자, 위로 한 칸 갔습니다. 위로 한 칸이니까 세로는 아마 한 칸일 거예요. 자, 그런데 구호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자, 세로는 아까 전에 어떻게 넣는다 했냐면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0, 1, 2, 3, 4 이렇게 커지고요. 아래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따라서 위로 갔으니까 늘어나야 되겠죠? 플러스. 자, 따라서 마이너스 2,1이 A의 좌표가 된다. 물론 아까처럼 수직선처럼 괄호 앞에는 그 점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매번 가로, 세로 이렇게 말하기 힘드니까 각각의 수직선에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앞으로. 자, 가로에 있는 그런 수직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는 X축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세로에 있는 수직선을 Y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실제로 그 축의 맨 끝에는 자, 오른쪽과 위쪽 끝에는 X, Y를 실제 써놨죠. 자, 그 두 수직선이 만나는 요 점을 뭐라고 할 거냐? 0인 점이죠. 이것을 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점. 자, 원점은 실제로 이 점이 출발점인데 좌우로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죠. 위아래는 안 움직였죠. 자, 따라서 원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 거냐? 안 움직이면 얼만큼 움직인 거다? 빵만큼 움직였던 거다. 자, 세로로도 안 움직였죠? 빵만큼 움직였다. 자, 그래서 원점의 좌표는 0,0입니다. 0,0. 그럼 X축과 Y축 이 전체 통틀어서 원점까지 모두 통틀어서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평면을 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 곳이라 해서 좌표 평면이라 부를 겁니다. 자, 이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세 개예요. X축이 뭐냐, Y축이 뭐냐, 원점이 뭐냐. 자, X축은 가로, Y축은 세로를 나타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실제로 아까 한 것처럼 점 이름, 좌표를 표현하는데 앞에 있는 것이 뭐의 값이냐? 가로의 값인데 자, 실제로는 가로는 누구다? X축이니까 이걸 X값이라고 합니다. X좌표. X가 X좌표. 자, 뒤에 것은
B는 자 세로의 값이죠. 세로는 Y축과 관련 있는 거다. Y축 방향이니까 Y좌표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X좌표, Y좌표, X좌표 심표, Y심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수의 순서를 정해야 짝지 않다는 거. 자 앞에 무조건 X좌표고 뒤에 것은 무조건 Y좌표입니다. 자 가로, 세로 무조건 가로, 세로로 약속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짝지어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라 순서 쌍이라고 하겠습니다. 쌍. 두 개 세트로 움직이니까 쌍. 자, 새로운 용어가 좀 많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해봅시다. 원점의 좌표는 아까 뭐였죠? 출발점이니까 둘 다 0인 점이다. X좌표도 0, Y좌표도 0. 자, 마지막으로 X축, Y축에 의해서 평면이 4개로 나눠집니다. 4개로 나눠지는데 각각 이름이 있어요. 자, 오른쪽 윗부분이 출발점이다. 제1사분면이라고. 4분이라는 거는 4개로 나눈 거. 4분의 1 할 때 그 4분입니다. 자,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첫 번째 4분면이라고 할 거고요. 자, 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같냐? 디귿자 모양 순서로 1, 2, 3, 4가 됩니다. 자, 제1사분면은 원점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움직였을 때 놓이는 점의 위치하고 똑같죠.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X축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자, 오른쪽 갈수록 원래 커지죠. 그래서 플러스. 자, 위로 움직이면 역시 플러스. 따라서 플러스입니다.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인 그런 점들을 모아놓은 곳이 제1사분면이에요. 자, 그럼 제2사분면은 원점에서 어디로 움직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원점에서 왼쪽 위로 움직이면 되죠. 자, 왼쪽으로 움직였다.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죠. 위는 플러스. 자, 그래서 X는 부호가 자, X는 좌우를 나타내니까 가로가 마이너스. Y는 위아래 세로를 나타내니까 세로 플러스. 이렇게 움직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점이다. 자, 마찬가지로 3, 4분면은 어떻게 움직이면 되냐? 왼쪽, 아래. 자, 왼쪽은 마이너스고요. 아래도 마이너스예요. 자, 따라서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가로, 세로. 계속 같은 방식입니다. 자, 4, 4분면은 어떻게 움직이면 되느냐? 원점에서 오른쪽, 아래로 움직이면 되죠. 오른쪽은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자, 가로가 플러스, 세로가 Y,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일일이 외워야 될까요? 아니죠. 이렇게 직접 가보면 되죠. 자, 원점이 출발점이라는 거 항상 주의하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문제 3번. 자, 좌표평면이 나타내면 몇 사분면인지 알 수 있죠. 자, 근데 사실 그냥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번. 가로가 음수, 세로가 양수네요.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자, 가로로 마이너스, 세로로 플러스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좌표평면에서 원점에서 가로로 왼쪽 마이너스, 그 다음 세로로 플러스, 위쪽 움직이면 몇 사분면이에요? 자, 출발점은 여기라고 했죠. 1, 2, 3, 4. 따라서 제2사분면입니다. 제2사분면에 해당하는 점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절망적인 순간 확실하게 생각납니다. 엄마가 이제 소파에 앉아갖고 눈이 확 올라갔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었고 훌쩍거리면서 아빠 왜 그러냐 소미 왜? 그거 잘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다 수박이야. 3단을 그리웠어요. 3단이? 항상 얘기했던 게 시험지 그냥 비워오지만 말라고. 그러면 이름 예쁘게 써라. 이름 예쁘게 이름 써라. 예쁘게 써라. 이런 식으로. 네.